한국 사회는 정말 놀라운 성공을 거뒀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아주 깊은 공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모순, 이 아이러니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살아도 유독 더 공허해 보이는 사회가 있다. 한국이 그렇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오늘 분석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성공했지만 공허한 사회. 먼저 한국 사회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모순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한번 정의하고 넘어가죠. 지금 한국 사회는요, 마치 양극단을 보여주는 저울 같아요. 한쪽에는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성장, 높은 교육 수준 같은 정말 압도적인 물질적 성공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OECD 최하위권의 삶의 만족도, 그리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이 공허감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아니, 어떻게 이 전혀 다른 두 가지가 한 사회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공허함. 이거 절대 개인의 나약함이나 성격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가진 하나의 구조적인 특징이고 아주 뚜렷한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구조적인 원인은 대체 뭘까요? 다음 파트, 의미를 놓친 압축 성장에서 그 핵심 원인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전 주저없이 속도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속도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압축 성장이죠. 말 그대로 다른 나라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이룬 변화를 우리는 단 한 세대 만에 해치워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농업사회에서 순식간에 산업사회로 또 정보화 사회로 넘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와 교육 확장, 중산층 형성 같은 정말 거대한 변화들이 불과 수십 년 만에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이건 말 그대로 시간을 점프해버린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회의 발전 속도를 과연 의미라는 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건 압축할 수 있다 쳐도 한 사회와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는 그 의미라는 것도 그렇게 압축이 가능한 걸까요? 의미라는 건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반복적인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만의 이야기가 되고 그게 또 세대를 거쳐서 문화적으로 축적될 때 비로소 단단한 의미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이 압축 성장의 시대에 우리 사회의 선택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정확함보다는 빠르게, 깊이보다는 효율적으로, 그리고 과정의 의미보다는 눈앞의 결과를 우선시했죠. 물론 생존을 위해선 그게 최고의 전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 과정이 사라진 삶들을 통해 그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더 빠른 교육, 더 빠른 취업, 남들보다 더 빠른 경쟁, 그리고 쉴 틈 없는 이동까지. 이렇게 숨막히는 속도 속에서 개인이 자기 경험을 차분히 돌아보고 이걸 하나의 이야기, 즉 서사로 엮어낼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 예를 들면 좋은 학위나 번듯한 직장 같은 건 있는데 정작 그것들이 어떻게 내 삶의 일부가 되었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할 나만의 서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인 결과들의 나열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과정이 통째로 사라진 자리에는 뭐가 남을까요? 네, 바로 비교입니다. 남들과의 비교, 즉 외부 기준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정작 시간을 들여 쌓아야 하는 나만의 내적 기준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내 안의 중심이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압박은 결국 우리의 행동 패턴마저 바꿔놓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정답을 수행하는 사람들. 이 말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우리는 내 삶을 살기보다 정답을 수행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치 사회가 정해놓은 모범 답안지. 예를 들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특정 나이대에는 결혼하고 같은 정답을 그냥 채워나가듯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뭘 가장 두려워하게 될까요? 흔히 생각하는 실패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 그 자체보다 더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탈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해서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삶을 사는 것, 바로 그로 인한 불안감을 더 견디기 힘들어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의 진짜 욕망을 따르기보다는 그저 이탈하지 않기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방식 속에서 공허함은 더 이상 어떤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기본값, 디폴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공허함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공허함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쩌면 이 사회에 만연한 공허함은요, 우리 사회 전체에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속도를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물어야 할 때라는 일종의 경고등 같은 거죠. 관점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뒤처지거나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성공적이어서 그 엄청난 성공을 우리 스스로 제대로 설명하고 내면화할 언어와 서사를 만들 시간을 그저 놓쳐버린 것뿐입니다. 오늘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성공해서 삶을 설명할 시간을 놓쳤다. 이 문장이 주는 울림이 참 깊지 않나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 거대한 사회적 공허함이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질 때 우리 사회에는 과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